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7일입니다. 4일간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만은 아마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 대화가 그렇게 아름답거나 차분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설날이었으므로 정치 이슈가 많이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김문수 두 분이 이런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필패다 해서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을 만들겠다고 광화문에서 선언했으므로 이것도 화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저희 조갑제TV는 많은 시청자들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구독자 수가 36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휴 중에 있었던 아주 경사로운, 저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6만 명이면은 나라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이슬란드에 비교를 합니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3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갑제TV 구독자 수가 36만이니까 아이슬란드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물론 구독자는 돈을 내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회비를 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회비를 내면은 신속한 고급 정보를 그 혜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아이슬란드는 면적이 남한과 똑같습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바이킹 국가입니다. 바이킹 국가는 다 인류 국가입니다. 바이킹은 중세에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에 걸쳐서 유럽을 약탈하면서 아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법치 하나는 제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바이킹 국가는 나중에 다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국가를 꼽아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스웨덴입니다. 덴마크입니다.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네 나라가 완전한 바이킹 국가입니다. 그리고 반쯤 바이킹 국가가 있어요.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1066년에 프랑스 노르만디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노르만들이 건너와서 앵글로색슨족을 쓸어내고 정복 왕조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그 지배층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어가지고 반 바이킹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르만은 지금 노르만디에 정착한 바이킹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르만은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영국을 지배하게 되어가지고 영어 안에 프랑스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력이 아주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했는데 서기 한 10세기경에 그때 세계 최초의 국회를 만든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도 잘하지만은 법치를 세웠기 때문에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원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요사이 조갑제TV 들어오시면은 맨 위에 재생 목록, 커뮤니티, 멤버십, 채널, 정보 이렇게 있는데 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란 뜻이죠. 요 커뮤니티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저가 몇 번 여기 글을 올리고 우리 조갑제 채널 멤버십, 조갑제 회원이 되신 분들과는 이 익스클루시브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려서 회원들과 그리고 구독자들과 이 소통을 한번 해보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광훈, 김문수가 추진하는 우파 신당의 명칭을 놓고 국민혁명당과
자유혁명당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어느 쪽인지 더 나은 이름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댓글을 소개하면서 국민혁명당과 자유통일당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문동산 소망교회 TV라고 그 아이디를 밝히신 분은 우리의 소원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정연수 씨는 자유통일당 좋다. 박인혜 씨도 자유통일당 한 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지사님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찬양 자유통일당 한 표입니다. IDK 자유통일당이 딱입니다. Y 국민혁명당도 좋고 기독자유당도 좋고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지사님을 지지합니다. 종철 자유통일당 한 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우파가 하나로 단합해도 좌빨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 판국에 우파가 분열하여 난립하는 것이 좌파 방면에 도움이 될는지 이렇게 비판적 견해도 있었습니다. 동민 자유통일당 좋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만한 이름입니다. 김원광 자유통일당 광화문 슬로건과 탁 맞아요. 박지훈 자유통일당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당 만드는데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경성김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좌파는 어떤 짓을 해도 똘똘 뭉쳐 감싸기 바쁜데 우파들은 이 마당에 분열만 하고 있으니 그냥 망하라고 하세요. 당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부르기 좋고 어감도 좋고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가치가 확실한 것이 좋지요. 자유통일당 좋아요. 더 소개하겠지만 자유통일당 좋다는 분은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이런 게 많았습니다. 자유통일 이미지가 좋다는 것이고 국민혁명당은 조금 너무 좌파적이다. 혁명이라는 뜻 때문에. 그리고 폐쇄적이다. 좀 어둡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뭔가 밝게 느껴진다. 그리고 진취적이다. 그리고 뭘 하려는 정당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다. 국민혁명 하면은 무슨 국민혁명이냐? 이게 혹시 촛불혁명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자유통일 하면은 헌법적 가치에 맞다. 또 무엇보다도 자유통일 하면은 평화통일이라든지 적화통일과 확실히 구분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적 가치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통일 하면은 개방적이고 밝고 진취적이고 헌법과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화통일 세력과 가짜 평화통일 세력과 구분된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국민혁명당이라는 가칭을 쓰고 있지만은 김문수, 정광훈 두 분한테 제가 이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자유통일당으로 신당이 출범하면은 아주 근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름 짓는다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름 잘 짓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조직이 번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조직은 다 이름이 좋습니다. 성공한 조직이 이름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삼성 한 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유한국당이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꾸면 저는 필연적으로 망할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값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름 값을 하지 못한 책임을 이름에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정체성도 바꾸고 하겠다는 것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고 선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그것에 반발한 이 광화문 세력이 지금 우파 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귀에 쟁쟁합니다. 뭐냐? 2016년 12월 박근혜, 김정은과 맞서 싸우던 박근혜 자당 대통령을 이른바 최서원 사태와 연결시켜가지고
탄핵하는데 앞장선 것은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유승민 세력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탄핵을 해야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탄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아마 속으로는 반기문식 추대가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좌익과 손잡는다? 그런데 요사이 똑같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선거와 이기기 위해서는 분열 세력인 유승민과 손잡겠다. 그러면 이런 논리로 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김정은과도 손잡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구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더니 이기기는커녕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탄핵파들은 정계에서 은퇴를 했어야죠. 아니, 이 사람들이 점령군처럼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세력이 화를 내면서 당을 새로 만들겠다. 그 당의 명칭을 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김문수 씨를 분열주의자로 욕하기 전에 황교안, 유승민을 분열주의자로 비판해야 맞습니다. 한두 번 분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과 통합을 논의함으로써 이미 우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 우파 분열의 책임은 황교안이지 정광훈, 김문수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유통일당 명칭 이야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조갑제 TV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이 의견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지숙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통일당이 광화문 집회와 일맥상통해서 좋습니다. 광화문에서 자유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은 요새 공식적으로 실종이 됐어요. 헌법에 보면은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줄이면은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평화통일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평화통일, 한국에서도 평화통일. 그럼 정체가 뭐냐? 북한은 평화적 방법의 적화통일, 대한민국은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인데 그 평화라는 말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치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같이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태극기를 들면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인공기를 들면은 적화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면은 그것은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태극기를 들었으니 자유통일이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좋습니다. 이름대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유통일당이 좋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과격한 느낌이 드네요. 압도적으로 이 자유통일당이네요. 특히 그날이 기다려진다. 자유통일당 하면은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게 자유통일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 명칭 하나로, 이름 하나로 국민들을 용기 있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 자유통일당이 좋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집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집니다. 1000명 이상이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자유통일당이 좋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들리고 국민혁명당은 강제성을 띠는 느낌과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강제성이 든다는 것은 조금 사람 마음을 이렇게 옥죄한다는 뜻입니다. 딱딱한 느낌이 들면은 사람들이 쉽게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자유통일 하면은 글쎄요. 프리 유니피케이션 파티가 되는가요? 영어도 괜찮습니다. 영어 명칭도. 국민혁명당은 이게 영어 명칭을 하면은 내셔널 레보루션 파티라고 되는데 그러면 딱 이게 좌익혁명당이 됩니다. 영어로 레보루션 들어가면은 거의 좌익혁명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국민혁명을
서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촛불혁명에 대응해서는 국민혁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헌법적이니까요. 자유통일당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다음에 기물을 말하는 그 문구를 쓴대요. 저도 자유통일당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혁명당은 현재 허경영의 국민혁명 배당금당과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이 있습니까? 계속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의 궁극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분열하는 자유우파도 자유와 통일로 하나 되길, 똘똘 뭉쳐 대한민국 현 시국을 해결하고 승리하고 번영하길 기원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석을 참 잘했네요. 자유와 통일입니다. 자유, 통일은 하나 되는 거죠. 자유와 통일은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통일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유만 있으면 안 돼요. 통일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이렇게 개방적인 겁니다. 이번에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이 창당을 선언하면서 그러나 후보는 단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일화.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단일로 하겠다. 그것은 이게 자멸적인 분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항상 교육감 선거에서 진 것은 후보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단일화가 바로 통일이거든요. 자유와 통일이라는 이 말의 결합이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한국당이 탄핵 사태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란 역적질을 했는데 역적질을 한 사람이 자수를 하지 않고 그냥 덮고 갑시다. 아니, 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시신을 어디에 묻어버리고 그냥 살인 없던 걸로 해주시고 저를 계속 뽑아주세요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 당이 합치면 유승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면은 그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특히 50대 60대 경상도의 보수층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민주당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하는 표라도 막아줘야 할 정당이 이번에 새로 생길 우파 신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당 빨리 만들어가 국민들한테 이름을 알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자구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유승민이가 손잡으면 무조건 총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잡으면은 오히려 총선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경만 해야 되느냐? 자구 좋지. 지더라도 잘 싸우는 우파 이념 정당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교도보가 됩니다. 교도보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 유승민, 황교안 쪽으로 몰려가가지고 하나가 되면은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올라가다가 끊어져가지고 다 한꺼번에 몰수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럴 때는 보조자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파신당이라는 보조자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조갑재 TV 구독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은 압도적으로 신당 창당에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많고 압도적으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자유통일당 명칭이 발음이 좋다, 뜻이 좋다, 진취적이다, 개방적이다, 무슨 정당인지 확실하게 알겠다, 적화통일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사기와 완전히 구별된다, 자유통일이라는 통일당이라는 이름에서 힘이 솟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